근데 이게 누군가가 봤을 때는 되게 단점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와 내가 분양권을 사면 이거 최소 내가 7 년을 가져가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또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저희 소취님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고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게 남겨주신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분양권 투자를 한다는 건 프리미엄이 낮은 분양권을 사서 높은 프리미엄으로 되팔아서 차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프리미엄 양도세를 보니 1년 미만 보유 시 거의 70%, 이게 지방세 포함을 하면 77%입니다. 2년 미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 66%에 달하는 너무 높은 세금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 그 많은 세금을 그대로 내면서 나머지 차익이라도 얻는 방법을 택해야 하나요? 아니면 뭐 다운 거래로 더 많은 마진을 남기는 걸까요? 사람들이 왜 굳이 분양권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 너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들으면서 충분히 정말 이걸 궁금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분양권을 산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보유를 해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분양권을 산다 했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분양권 상태로 우리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를 하는 부분이죠. 이 전매라는 건 그냥 분양권 상태로 파는 거예요. 이 분양권이라는 것이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그 분양권 형태로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분도 이걸 뭐 분양권을 샀는데 다시 되팔 수도 있죠. 보통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현재의 그 세제 양도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전매를 한다 했을 때는 정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양도세율이요. 너무 지금 높습니다. 이게 지금 중과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 개선이 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분양권 전매를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했겠죠, 예전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처럼 이걸 내가 쪼끔 더 프리미엄이 저렴할 때 샀다가 이게 높아졌을 때 파는 형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거 투기다. 이 투기를 이게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양도세율을 높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전매를 한다 했을 때는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우리가 이거를 오래 보유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팔면 66% 입니다. 그 절반 이상의 수익이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크게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세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는 게 사실 실익이 없긴 합니다. 없지만 이걸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걸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는 경우. 내가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전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분양권을 뭐 이게 청약을 받는다든가 분양을 받는다든가 분양권을 샀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되팔아야지.'라고 전매를 해야겠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분양권 살 때 이 계약금은 보통 이 분양가의 10% 잖아요. 여기에다가 그 프리미엄 요 돈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 돈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분양권을 사든 분양을 받을 때는 내가 이걸 얼마를 주고 사는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분양가가 5억 이라 했을 때 5억 이라 했을 때 '나는 이 5억 짜리 아파트를 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 5 억의 10%만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이 5천만 원으로 5억 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거 처음에는 모든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면 그때까지 입주할 때까지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5천만 원으로 내가 5억 짜리 집을 가졌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잔금, 입주할 때 그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5억 분양가가 5억 인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분양권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나는 5천만 원만 이제 든 거죠, 돈이. 그럼 나중에 이걸 입주할 때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잔금을 치를 때 나는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5억 에서 5천만 원을 제외한 4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4억 5천만 원의 돈을
내가 내야지 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돈이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내가 실입주한다 했을 때는 뭐 잔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실입주하는 경우는 뭐 잔금 대출 받아 가지고 잔금 치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걸 투자로 접근하신 분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보통은 이 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처음에 내가 5 천만 원만 있으면 이 집 살 수 있으니까 사 두고 나중에 피가 오르면 팔아야지."라고 했는데, 보유한 동안 이게 안 팔릴 수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처럼 아직까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안 팔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정말 내가 샀던 프리미엄보다 더 저렴하게 팔아야 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쭉 끌고 오다 입주 때까지 끌고 왔을 때는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잔금을 쳐야 되는 잔금을 못 치르면 어떻게든지 이걸 팔아야 됩니다. 아니면 전세를 맞춰야 되는 거죠, 전세. 근데 이걸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입주장에는요, 이런 전세 매물이 정말 많아진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만 투자로 이걸 접근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투자로 접근했다고 하면 그 시기에 전세를 많이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를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그 제때 못 맞출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전세 가격보다 너무 낮게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정해진 기한까지 우리가 전세를 못 맞췄을 때는요, 얘는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데 연체 이자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몇백만 원 정도 매달 이렇게 우리가 연체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이걸 계속 전세도 못 맞췄고 이걸 팔리지도 않고 하게 되면 연체 이자를 계속 물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계약 취소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 계약 취소라는 게 만약에 지금 부동산의 분위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분양회사에서도 계약 취소를 생각보다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더 안 좋지 않다고 했을 때는 분양회사에서 계약 취소를 생각보다 빨리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걸 계속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걸 분양권 접근할 때는 정말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처음에 사는 그 돈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팔고 싶지만 안 팔릴 수도 있고, 내가 전세를 놓고 싶지만 전세가 안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플랜이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에는 이걸 어떻게 뭐 전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 분양권을 보유하는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어떻게든 하는 방법인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요, 우리가 이거 주택으로 바뀌고 나서 2 년, 최소 2 년은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최소 2 년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주택으로 바뀌고 2 년을 보유해야지 우리가 일반 과세 일반 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쪼끔 더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략을 쓰다 보면,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이거 전략을 쓰게 될 때 또 이걸 또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보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우리가 전세 계약을, 이걸 뭐 내가 실입주를 하지 않고 만약에 전세를 줬다 했을 때는 2 년에 2 년이 더 플러스 될 수 있기 때문에 4 년이 더 4년 동안 우리가 이걸 보유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분양권은요, 일반 기축 아파트보다 보유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 우리가 만약에 좀 이제 분양을 하고 이 초반에 만약에 샀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준공될 때까지 보통 한 3 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주택 바뀌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또 쓰게 되면 4 년이잖아요. 그럼 보통 이게 한 7 년을 가져간다는 거죠. 생각보다 분양권 투자는 그런 기축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가 봤을 때는 되게 단점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와, 내가 분양권을 사면 이거 최소 내가 7 년을 가져가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또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분양권이라는 것은요, 그 주변 기축 아파트보다 상품성이 정말 좋습니다. 상품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상품성이 좋은 애를
좀 오래 보유하면요. 그 가치가 더 내가 보유한 동안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새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입지인데 더 새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더 오래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 분양권을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보유한다 했을 때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기축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역전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입주장에는 그런 전세 매물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전세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그런 뭐 그 지역에 공급이 많아진다거나 그런 이슈가 없을 때는 우리가 2년 정도 보유를 하고 다시 전세를 맞출 때는 그때 입주장에 맞췄던 전세보다는 더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래도 앞으로 그런 상황들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확실히 우리가 계속 염두를 해 두면서 내가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인지를 하시고 현금을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작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양권을 보유하는 전략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주신 소치님의 그 질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분양권을 보유하는 전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분양권 상태로 보유를 하다가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를 하는 전략이고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판다고 했을 때 그때 제대로 안 팔릴 수도 있다는 부분, 그에 대한 이제 플랜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우리가 이걸 살 때부터 '아 나는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거야.'라고 접근을 하고 그렇게 거기 잔금을 치르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보유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처음부터 상품성이 좋은 애를 사서 이걸 쭉 그냥 오래 가져가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딱 내가 2년 정도 보유하고 팔아서 수익을 내겠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 쪼끔이라도 좋은 걸 사 가지고 장기로 가져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걸 단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살 때 그래도 좀 더 괜찮은 애를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게 더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분양권도 좀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소치님들에게 쪼끔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